오전 11시부터 FM 99.9 OBS 라디오. 네,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후브리핑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난주에는 엘니뇨 얘기했잖아요. 네. 펄펄 끓는 동남아 폭염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유엔에서 경고를 한 게 있다고요. 네, 유엔에서 아예 경고장을 날리면서 공식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엘니뇨인데요. 어제 영국의 독립 언론이죠,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네. 유엔이 앞으로 몇 달 내에 엘니뇨 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엘니뇨는 다 아시겠지만 적도 부근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네. 이게 지구 기온을 높이고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엘니뇨는 적도 부근 바다 그 수온이 높아지는 건데 네. 이게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 네. 그 보이는 라디오 채널에서도 어떤 청취자께서 댓글을 달아오신 게, 아니 페루, 그때 그 페루 얘기도 네, 많이 네, 네, 드렸거든요. 아니 엘니뇨는 적도인데 우리하고 우리하고 무슨 멀잖아 이러면서 신뢰도가 떨어져라고 네. 하는데, 사실 적도 부근 바다 수온이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류가 바뀌고 바다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인데요. 어제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 WMO의 지역 기후 예측 부서 책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 날씨와 기후의 패턴을 바꿀 것이다. 그럼 뭐 다 바꾸는 거네요, 이거.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기상기구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7월 말까지 발생할 확률을 60%, 또 9월 말까지 한 80% 정도로 추정한다. 사실상 네네. 거의 엘니뇨가 올해 안에 발생이 된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찾아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길게 세게 발생한 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더위가 증가하고 아하.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더 심해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폭우가 내리는 네. 이런 기후 패턴이 생겨왔대요. 네. 지난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큰 엘니뇨가 발생하고 그 뒤로는 조금 하다가 대부분 평년보다 바다가 차가워지는 라니냐가 찾아왔는데, 그랬군요. 이 인간이 탄소 배출을 계속하면서 또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면서 탄소 배출이 다시 늘잖아요. 엄청 늘었죠.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네. 그나마 라니냐가 식혀줬대요. 아. 에어컨 역할을 했는데 이제 라니냐라는 에어컨이 꺼지고 대신 엘니뇨라는 온풍기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유엔에서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지금 바다 수온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연근에 잡히는 어종이 다 바뀌었다는 그때 우리나라 얘기가 같은 생각이 경우는 세계 나요. 평균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고 네. 있는 것이죠. 이게 언제부터 그럼 엘니뇨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영향이 나타날까요? 약간은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 다음 해부터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해가 아니라. 네. 올 하반기에 이제 엘니뇨가 짠 하고 나타나면은 내년 네. 2024년에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동남아부터 해가지고 펄펄 끓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일어나니까. 이러고 있는데 엘니뇨가 하반기 오면은 2024년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유엔에서 어제 경고장을 날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년간 지구 기온이 심각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 이 적도에서부터 해수 온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우리지만 적도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은 난리가 아니겠어요, 진짜. 이미 올해 초 같은 경우는 페루나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홍수로 엄청나게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태국에는 에어컨 버스 정류장까지 등장하는 네, 건가요? 뭐 동남아 펄펄 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태국 승용차끼리 소식 부딪히는 전해드렸는데 이 급기야 이제 에어컨 버스 정류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태국의 북서부 딱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5일 기온이 45.4도. 아이고. 예. 그리고 21일에는 방콕, 촌부리, 푸켓, 뭐 이렇게 한국인이 많이 찾는 네. 곳의 체감 온도가 54도래요. 여기 다 우리 여행 다니는 곳인데 이런 태국의 관광 사업도 또 문제가 있겠어요. 네, 더구나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게 지속된다라는 예측을 계속 하는 가운데 지난 30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방콕 시내 프라웨트 지역 쇼핑센터 인근에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 정류장이 설치됐다. 아이고. 이 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래요. 네. 그래서 에어컨 말고도 뭐 무료 와이파이도 쓸 수 있고 USB도 쓸 수 있고 뭐 식수대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방콕시와 또 쇼핑센터 등이 분담을 해가지고 마련이 됐고 네네. 여기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에어컨 버스 정류장은 태양광으로 운영된다. 아, 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구나. 아, 참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태국은 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네. 태국 말고도 40도가 넘는 지역들이 또 많죠. 많을 거 그리고 아니에요. 더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데 그 네. 지역은 뭐 에어컨은커녕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단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아, 전기를 아예 그러니까 네네. 급증하니까 아예 끊어버려서 아이고, 선풍기도 못 더워라.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아이고. 그리고 뭐 또 스페인이나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엘니뇨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유럽은 사실은 뭐 올 1월부터 뭐 이렇게 스키장이 문을 못 열 정도로 네. 온도가 높았잖아요. 가장 폭염으로 직격탄을 받는 것이 스페인 남부 지역인데 역시 남유럽. 예. 네. 40도를 지금부터 넘고 있다 그러죠. 스페인 남부 벌써부터. 지역. 예. 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다른 나라 채소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그렇겠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스페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스페인 폭염과 가뭄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속이 돼 왔는데 네. 이 4월부터 이제 40도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 스페인 남부 하면은 이 정말 곡창지대 농촌이잖아요. 네. 사막화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여파가 영국 등 주변 국가의 먹거리 채소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겠어요. EU에서. 네. 네. 그래서 그 지난 27일 현재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가 38.8도를 기록하고 또 28일에는 코르도바 인근 도시 세비야가 39도를 기록했는데 이거 거의 40도네요, 네. 이러면. 이 지역이 예전에는 사실 좀 더위에 잘 견디는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었었대요. 네. 스페인 올리브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한 10여 년간 변화가 생긴 게 농민들이 네. 올리브보다 더 돈이 되는 거를 심었대요. 그게 이제 채소, 아. 예, 파프리카부터 토마토, 오이, 양상추, 브로콜리, 감귤류 음. 이런 거를 어디다 파느냐? 이제 인근 나라, 특히 영국이 영국. 가장 많이 수입을 했다고 그쵸. 합니다. 근데 음.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이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채소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영국 소매협회가 이미 남부 지역의 나쁜 날씨 때문에 과일, 피망 같은 채소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식 논평을 했고요. 아하. 영국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인 모리슨이 지난주 초에 고객이 구입할 수 있는 피망을 한 번에 2개씩으로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대요. 아니 이런 이 전시도 아니고 지금 또 다른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버리의 최고 경영자는 네. 피망, 달걀 등의 신선식품 공급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영국 슈퍼마켓들은 지난 2월에도 이미 농산물 수급 불안이 한 차례 오면서 고객들의 농산물 구매 물량에 제한을 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이라는 것이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반면 교사로 좀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가디언은 영국 언론이니까 영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네. 사실 이게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일 수도 있고 전 세계적 현상일 수 있는 건데 말씀 들으니 진짜 올여름 에어컨 전기세도 걱정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여름에 네. 이 폭염이 찾아올 때마다 사실 상추를 비롯한 이런 신선 채소 가격이 굉장히 오르죠.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녹고 더위가 많이 와도 녹고 네. 또 인건비는 이미 올라와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구하기가 힘들고 일손도 구하기 힘들고 네네. 그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에도 아마 만약 큰 올여름 영향이 있겠네요. 굉장히 더워지거나 폭우가 찾아오면 또 영향이 미치는 거죠. 아이고, 근데 이게 참 그렇죠. 그 채소나 과일값, 전기세만이 아니라 이게 산업 분야 자체에도 태국의 관광 산업처럼 네.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받는 산업 분야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 위기는 기회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위기는 기회다. 계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네. 이제 5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이미 또 6, 7월 사실 다음 달이 여름이잖아요. 네, 6, 곧 7월 여름. 기온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음.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여름도 뜨거울 것이다. 그러면 아이고. 당연히 가전업체는 에어컨. 그래서 이제 굴지의 가전업체는 아. 이미 4월 초부터 에어컨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예.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뭐 주 52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풀가동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엘니뇨가 우리 여름 날씨와 먹거리, 산업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노광준 PD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네네네. 드리면은 두 말씀 하셔도 네네 됩니다. 이게 그 업체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공의 준비가 필요하죠. 예. 네. 폭염, 폭우, 가뭄 이게 또 없는 분들한테는 가장 네. 직격탄이 되잖아요. 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폭염, 폭우, 네, 가뭄. 특히 뭐 쪽박촌 또 쪽방촌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네. 또 반지하. 근데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실 보호 규정 자체가 법제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대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법 개정도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법이 있어야 또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엘니뇨 현상 최소한 올해 뜨겁고 내년엔 더 뜨거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에 특히 이제 국회에서부터 취약계층, 기후위기 취약계층 이 부분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 정말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에어컨 생산 라인 풀 가동된다. 위기는 기회다고 끝내려고 하면서 약간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게 에어컨을 많이 생산만 하면 되나 그거를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그 마을 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네. 쉼터에서 공공시설에서도 분명히 전기료는 또 인상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만약 햇빛 발전을 이용해서 아, 더 많은 이렇게 그 네. 곳에 그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태국의 방안은 그 없는지 버스 정류장처럼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좀 적극적이고 좀 과감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광준 PD였습니다. 맞습니다.